제가 오늘 생성형 AI 대형 언어 모델이 제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제조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이런 생성형 모델 대화형 이제 AI가 그 제조업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이제 그 앞으로 변화할까 이런 거에 대한 예상을 좀 같이 좀 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해외 인공지능 제조업 도입 활용 사례,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인공지능 제조업 도입 활용 사례, 그리고 생성형 AI와 대형 언어 모델의 제조업 적용 방안, 그리고 제조 AI 적용을 위한 우리 사회 대응, 정부나 사회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더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해외 인공지능 제조업 도입 및 활용 사례를 먼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제 제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잘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세계 경제 포럼이 그 여러 맥킨지 같은 컨설팅 펌이나 이제 전문가분들과 같이 선정하는 등대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매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어떤 등대 공장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스마트고로, 그리고 포스코의 스마트 기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LS 일렉트릭의 이제 공장, 그리고 LG 전자의 창원 공장, 그 이 자동화 기술들과 여러 스마트 기술들이 선정이 됐고, 최근에는 중국, 인도에 있는 이런 공장들이 선정이 되는데, 그 뭐 중국, 인도에 있는 공장이라고 회사가 다 중국, 인도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 분야에서 각 글로벌 기업 등 1등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설립을 할 때 여러 자동화나 고도화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니까 선정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여기 보면은 이제 AI로 안전성을 높여서, 그리고 워크데이 로드를 좀 줄이는 거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동화된 이제 코팅 같은 것들을 잘해서 생산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높인다는, 그 생산 그러니까 율을 높인다든가, 그리고 이제 고도화된 그런 검사 장비로 이런 이제 레이버 코스트를 줄이는 건데요. 제가 그 이제 지난번 2022년에 선정된 공장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칠한 것들이 AI 기술, IoT 기술이 좋아서 이런 성과가 난 것들을 이제 표시해 본 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대부분 반 정도는 AI 기술인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카콜라도 있고 하이얼도 있고, 그리고 존슨앤존스도 있고 레노바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을 좀 더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145개 공장이 새로 선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45개 공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한 공장마다 5개 기술을 하니까 한 30개 정도라, 그러니까 30 몇 개 정도의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장들의 AI 기술들이 얼만큼 이제 선정되는데 기여를 했나 보니까 전체 한 반 정도 되는 이제 68건 정도가 AI 기술이더라. 그럼 AI 기술 가지고 무엇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보시 같은 데서 이제 AI를 적용했더니 전체 장비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CATL이 뒤에 좀 잠깐 또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조립할 때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하이얼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40%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다농도 에너지 소비량 37% 주는 거, 이런 것들처럼 AI를 통한 생산성을 늘리고 에너지를 줄이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기술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상 받은 기술들은 아마 대표 기술이겠지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러면 비포하고 애프터가 다른 업계를 리드할 만큼 새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적어도 제조업에서는 지금은 IoT, IT, AI 기술들이 다른 기술보다 더 많은 이제 그런 숫자, 정량적인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되게 중요한 파워하우스라서 뭐 황제주 그런 양극재 만드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회사. 근데 제가 좀 요새 듣기로는 이제 2차 전지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기술에서 차이가 나는 거.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기술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세계 시장 1, 2위를 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도 이런 IT나 AI 기술에 되게 고도화된 기술에 투자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렇다는 거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아직 등대 공장이 아니지만 CATL 여기 있는 이제 연변인 것 같은데 공장은 이제 등대 공장으로 선정됐는데 그 중에 AI로 자동화된 컨트롤을 했더니 이피션시가 100% 정도 오르더라. 그리고 여기 잘 보니까 여기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코팅하는 게 중요한데 그 코팅할 때 1000개가 넘는 파우더나 액체를 혼합해서 어떻게 조립할까 이런 것들을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서 AI로 했더니 마이크론이나 밀리그램 수준에서 코팅을 제어할 수 있고 이런 자동화를 하고 나니까 이제 수율이 99.8%를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제 수작업도 많이 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적용 방법이 있지만 실제 제조에서 이제 우리 삶을 이제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이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 이니지가 하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저희 회사는 지금 이제 본사가 분당에 있고 지사가 이제 강남, 부산, 일본에 이렇게 있는 회사고 SK, KG, 그 부천시, 동원 이런 기업들을 이제 고객으로 갖고 있는데요. 그 2019년에 설립이 되어서 그 이런 다양한 이제 분야의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그리고 이런 석유화학 이런 업체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양극재 회사들과도 함께 어떻게 이제 이런 CATL 같은 그런 고도의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배터리도 그 리튬 이온이랑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런 전도체 그 고체 전도체를 같이 잘 섞어서 소성을 하고 잘 굽고 그래서 균일하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다시 가루를 만들어서 구리판에다가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잘 균일하게 코팅을 하고 잘 됐는지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하나하나 공정마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온도도 맞추고 물성도 맞추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AI로 제어를 하면서 고도의 이제 품질을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논문들은 저희가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이제 특히 몇 가지는 이제 딥러닝 내부를 설명하는 기술은 이제 구글보다도 더 정확한 그런 설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천 기술들을 학회에 논문도 내고 특허도 내고 해서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뭐 이게 좀 장점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AI 모델을 만들면은 그 안에가 블랙박스라서 이제 그 우리 챗GPT도 왜 이런 답변을 했어요? 만약에 뭐 모른다고 했을 때요. 왜 이걸 몰라요? 아니면 왜 잘못 답변했어요?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거짓 답변했을 때 왜 그래요? 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이제 이 인공지능이 왜 이런 답변을 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그런 모델들은 이제 딥러닝이지만 그 내부에서 어떤 원리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는지 만약에 틀렸으면은 그 내부에 잘못 학습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력 변수 중에서는 어떤 것이 지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논문도 쓰고 특허도 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AI를 적용하면 어려운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그 제조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요. 하나는 증가된 에너지 비용. 두 번째는 제조업에서 현장 운영자 분들의 노령화, 고령화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출산율 이거는 뭐 워낙 잘 아실 테니까 그럼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이제 사람들이 적게 사회에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특정 분야에 좀 더 치중돼서 나가게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주던 그런 제조업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러더라. 뭐 이제 어느 라인 밑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취업하러 안 간다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나라가 왜 그럼 제조업에서 강국이냐라고 하면 현장에서 오랫동안 20, 30년 동안 그 우리는 장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공장장 장인분들이 이제 이 공정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고 문제 없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암묵지 같은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더 이상 후배 세대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2, 3, 4, 50대 같이 일했는데
이제는 3, 4, 50대가 일하고 이제 40대, 50대가 일하고 이제 50대만 일하는 그런 상황. 이제 20, 30대는 이제 외국인 뭐 분들이 좀 오셔서 같이 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암묵지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 일본처럼 제조업의 그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묵지를 어떻게 이제 사람이 계속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그거를 이제 회사 입장에서 체계화하느냐 이런 것들을 AI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너지 비용이 그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도 올라가지만 여러 내추럴 가스나 이제 천연가스나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노동력이 이제 부족한 그런 것들을 AI로 이제 대체라기보다는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AI를 도입한 것들에서 이제 실패 사례가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어디 이게 AI를 도입했는데 비싸긴 비싸고 사람들도 인건비 되게 AI 만드는 회사들도 높은데 그럼 정확하게 AI를 도입했는데 좋아지는 게 뭐지? 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숫자로 뭐가 얼만큼 도와줬는데 그럼 얼만큼 돈으로 따지면 좋아진 게 얼마구나. 뭐 예를 들면 에너지 비용을 줄였으면 탄소가 저감이 되는 게 얼마고 그 에너지 비용을 유연탄을 수입을 안 하고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얼마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AI의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의 이제 컨셉이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런 방향을 따라가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산 공정에서 이렇게 현장에 이제 그 센서 데이터가 있으면 그 전에는 제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물리적 모델을 가지고 공정 상태를 관찰해서 경험을 가지고 암묵지 이런 지식으로 운전을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어떻게 할까? 오전에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미팅을 해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운전하면 좋겠죠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AI는 저희 이니지 AI는 이런 것들 저희 AI 모델 이름이 인피니트 옵티멀 시리즈인데요. 사람이 하는 이런 사이클을 AI가 따라서 학습을 해서 이제 외부 센서를 데이터를 학습하고 AI 모델이 예측하고 운전하고 의사결정을 지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공정을 반자율주행으로 운전하고 이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리고 원자재 에너지 비용도 적게 쓸 수 있으니까 절감이 되고 그리고 유연하게 공정을 운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을 100%로 하다가 80%로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최적이야 이런 것들도 원래 암묵지에서 있던 거 학습을 해서 AI가 이렇게 가이드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이드를 이렇게 주는 거죠. 저희 이제 이런 AI가 국내에 도입된 사례는 이제 대표적으로 스마트고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등대 공장 사례가 저희가 이제 저희 창업팀을 만들기 전부터도 저희 창업팀이 포스코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사례고 이제 포항 2고로에 적용된 게 이제 3, 4고로에도 적용이 됐는데 이때 이제 쇳물의 양이 이만큼 늘었고 이제 1년에 절감된 연료비가 600억 정도 된다고 포스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VIP가 가셨을 때 이제 포스코가 한 4년 돌렸더니 2,500억 정도가 절감이 돼서 되게 이제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한 고로에서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 고로가 제가 이렇게 직접 공장장님께 들은 건 이런 AI를 도입하기 전에는 이제 좀 미숙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고로 운전이 좀 어렵거든요. 이제 운전이 불편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날밤을 까서 공장장님이 이렇게 다시 복구를 시켰어야 됐는데 이런 AI를 돌리고 났더니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밤을 새면 되더라. 왜냐면 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AI가 막아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쇳물이 생산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안전하게 쇳물이 생산이 되니까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고급강으로 만들어 팔 수 있는 게 좋아지더라. 그리고 이제 등대 공장을 선정할 때 여러 그 이제 심사관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세계에 600개의 고로가 있대요. 고로가 이제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차에 들어가고 냉장고에 들어가고 하지만 그 600개 고로가 있어서 고로를 많이 가봤는데
AI가 이 고로를 자동 운전하는 건 난 처음 봤다, 이렇게 심사관들이 이렇게 만든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 이후에 여러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했는데 이걸 또 석유화학에 또 적용을 해봤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석유화학이 이제 산화반응기인데 이제 SK PIC고 일처리 방식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는 공정 데이터가 있고 운전원이 모니터링해서 최종 운전이 얼마인지 샘플 분석해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어떻게 운전할래? 이렇게 했었던 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AI 모델이 공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관관계 분석해서 얘가 최적 예측을 한 다음에 최적 가이드를 실시간으로 주니까 이 실시간의 가이드를 따라서 이제 할 수가 있어졌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하루에 생산량이 2톤 정도 늘고 이거를 연간으로 상상해 봤더니 한 4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더라. 사실은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늘었어요. 한 8억 정도. 근데 이제 초기에 일주일 정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4억 정도만큼 이 하루에 2톤 정도 생산량이 늘더라. 사실은 생산량을 늘려면 원래 제조 설비에서는 하드웨어 넣고 센서 넣고 뭐 아니면 제어기를 다시 바꾸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학습만 하고 그대로 운전을 했더니 생산량이 더 늘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제 설명관의 인공지능 인터페이스인데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이제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산화반응기에 이제 7개의 반응이 있고 여기에 산소가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러면 산소를 얼만큼 더 집어넣을까? 그리고 얼마의 온도로 이렇게 얘를 산소를 집어넣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7개니까 산소의 양과 온도가 있으니까 14개의 제어 변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하얀색 선이 각각 14개의 제어 변수가 얼만큼 이 선택도, 반응도를 올릴지 기여할지 내릴지 기여할지를 설명하는 인공지능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올라가는데 제일 많이 중요하게 선택되는 애들은 오른쪽 맨 끝에 파란색 선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두꺼운 애들이 좀 올라가는데 중요한 애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얘를 이만큼 올리면 이만큼 더 선택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알려있고, 중간에 이렇게 자잘한 애들은 사실 변화를 시켜도 크게 선택도가 올라가지 않는 애들이고, 반면에 저 빨간색 애들은 지금 저 빨간색 때문에 선택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저걸 잘 조정하면 선택도가 더 반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양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개를 보고 올려 내려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얘가 얼만큼 얘를 지금 움직이면 선택도로 움직이는데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뭐를 무시해도 되는지 아니 뭐를 봐야 되는지 이걸 설명하는 인공지능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지금 준공하고 있는 사례인데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완료를 해서 이제 비슷하게 KG라고 하는 이제 철강 회사도 이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되게 큰 30톤짜리 코일. 이 코일 가지고 여러 가지 두께들이 달라서 뭐 자동차 강판도 만들고 건축 자재에도 들어가고 이제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가전에도 들어가고 이런데, 그런 강판들을 이제 그 두께도 다르고 코팅도 다르게 해야 돼서 열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가열로인데, 그럼 그 이 열 처리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얘를 코팅하고 처리할 때 최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라서 이제 저희 AI가 그 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했는데 이제 AI가 이제 철판의 품질을 보고 그리고 이제 고객을 보고 자동으로 쟤를 이제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아노 치는 것처럼 온도를 제어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철판이 됐구나. 그러면 저희 AI가 밑에 제어기에게 온도를 이렇게 바꿔서 조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고, 매 15초 단위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그 이제 이 가열로의 온도도 제어하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2시간 후에 이렇게 온도를 맞추면 강판의 품질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개의 이제 종류의 품질을 예측해줘서 실제로 운영이 되는 그런 오른쪽 인터페이스처럼 운영되는 사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이제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동양 최대 시멘트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다. 뭐 동해 어디에 그 시멘트 공장도 사실은 지금 에너지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사실 시멘트 만드는데 이제 유연탄으로 굉장히 많은 열을 가해서 그러니까 소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성로에 이제 유연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온도를 이제 유연탄을 적게 넣고도 아까 뭐 스마트
스마트 고로처럼 적게 넣고도 이제 비슷하게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해서 잘 생산이 되고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도록 한 그런 사례가 있고,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3%에서 5%만큼 유연탄이 적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걸 확인을 해서, 이 내용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동양 아마 지금은 중국 시멘트 공장이 더 클 텐데 그 공장과 일본 공장들에 저희가 이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에도 저희가 적용을 했을 때 전기요금이 2% 줄었는데 2%를 환산하니까 1년에 한 8억 정도만큼 절감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슷하게 유리 용해로, 유리도 우리가 볼 때 유리를 막 보면 뭐 그 이제 유리를 깨서 색깔마다 이제 조정을 한 다음에 잘 씻어서 다시 이제 큰 로에, 가마솥 같은 그런 로에 들어가 가지고 가마 같은 데 대해서 더 녹이는데, 이때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지금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줄이는데 AI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부천시에는 저희가 이런 예측을 통해서 이런 이제 정말 중화학공업 제어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제어 최적화를 더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부천시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많은 도시래요. 제일 많은 도시는 서울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데 인천과 서울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 주요한 12개 교차로를 동시에 AI가 제어를 해서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그 일주일에 통과하는 차가 이제 평균 1일 동안 통과하는 차가 60만 대였는데 63만 대로 이제 4.7%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다. 그 말은 집에 조금 더 빨리 귀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AI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막혀 있는데 내 신호가 너무 빨리 끊기고 이런 거. 그래서 AI가 그런 걸 보고 뭐 10초 동안 더 주던가 막던가. 사실 저희가 이 테스트를 막 현장에 가서 되게 오랫동안 하고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딱 막히고 민원이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나 지금 좌회전해야 되는데 나 10초 정도 있던 거 갑자기 5초로 니네가 바꿔가지고 여기 지금 큰일 났다, 막 그런 걸 이제 수정하고 이제 확인해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고로도 그렇고 이제 아까 가열로도 그렇고 이제 소속로도 그렇고 이런 현장에서 AI가 그냥 한번 딱 학습하고 쓰세요 이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적용돼서 문제가 있는 걸 고치고 확인하고, 그래서 숫자로 이만큼 올라갈 수 있고, 이거 보면 탄소 배출도 많이 줄 수 있으니까요. 정체가 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 이제 일본에 있는 이제 고객들, 뭐 시멘트, 그리고 이제 동경 제철 뭐 이런 회사들에도 이렇게 가서 같이 이렇게 확산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인도 회사에서 연락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우리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도도 같이 이렇게 진출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례는 이제 이 정도고, 사실 뭐 저희 회사 사례를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AI로 숫자가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는 등대 공장,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K 스마트 등대 공장이 있는데 이니지가 그래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만드는 게 실제로 뭐 거짓말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고객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드렸고, 실제 뭐 모든 사례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숫자를 만들고 실제로 뭔가를 줄이고 향상시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더 오래가는 성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뭐 주제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생성형 AI가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의 제조업 적용 방안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생성형 AI가 챗GPT나 뭐 하이퍼클로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제어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어를 잘하고 최적화를 하려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언어 모델 예측이 이제 예측을 좀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암묵지의 지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정을 어떻게 해야지 최적으로 운영될까, 그리고 이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지 될까,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 생산 작업 일지 이런 것들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런 생성 AI에 잘 학습을 시키면, 지금 이제 비가 와서 과자 공장의 습도가 몇 퍼센트 올랐는데, 뭐 예를 들면 새우깡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그 새우깡은 아니고 이제 그 과자 공장에
과자를 만들 때 비가 많이 오면 공장의 습도가 올라가는데 그대로 이제 운영을 하면 이제 눅눅해서 고객들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제 얘를 잘하려면 질소 포장을 하긴 하지만 약간 온도를 좀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장을 이제 공장장님은 집에 가셨고 밤에 갑자기 비가 왔고 나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면 생성형 AI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비가 왔는데 습도가 지금 공장 습도가 한 10% 올라갔는데 그럼 온도를 몇 퍼센트 좀 올리면 될까요?라고 하면 생성형 AI가 이 이제 작업 일지를 보고 2020 몇 년에 이제 몇 월 며칠 참고하면은 온도 몇 도 올랐더니 습도가 얼마큼 떨어지더라, 그 과자가 이렇게 눅눅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비를 이제 여러 설비를 이제 정기 보수를 하거나 하는 경우 있는데, 아마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 매뉴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다 읽어보시나요? 안 읽어보시죠? 되게 두꺼운데 실제 자동차도 그런데 뭐 몇천억짜리 설비는 매뉴얼이 진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설비를 우리가 다 이렇게 읽고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생성형 AI에 그런 설비 매뉴얼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봤더니 엔진의 이 부분이 뜨거운데 그럼 어떻게 정비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이제 매뉴얼에서 그 부분은 이제 매뉴얼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의사 선생님 진단을 보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형 AI가 매뉴얼을 잘 학습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그러면 생성형 AI나 챗GPT는 제조의 현장에 적용 못해도 그러면 이런 새로운 AI가 제조 현장에 저희가 이제 만든 건 사례가 있지만, 그럼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건가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의 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시대가 왔지만 이제 앞으로 라지 프리딕션 모델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랭귀지 모델은 이제 디스크리트한 단어를 빼고선 학습하니까 단어가 뭐야?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거지만, 라지 프리딕션 모델의 시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빼고 그럼 앞으로 이 숫자가 어떻게 될까 예측을 잘하는 그런 이제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는 원래는 이제 단어, 디스크리트한 단어 뭐가 들어갈 건데 이제 여기서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과자가 온도를 얼마큼 올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공정을 직접 제어하기도 하고, 수요나 원자재, 금융지수를 예측하기도 하고, 교통이나 날씨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드는 시대가 많이 나오게 될 예정이고, 저희가 오픈 AI 같은 회사보다 더 먼저 세계적으로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공표를 할 그런 이제 목표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비슷한 모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공정에 여러 AI를 적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공정, 반도체 공정, 뭐 석유화학 공정, 뭐 이렇게 여러 공장에 적용해 본 그런 경험이 있고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조금 조망을 제조 입장에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저는 제조 입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반도체도 잘하고 자동차도 지금 이제 조만간 현대자동차가 이제 세계 시장 판매 수준으로 1등이 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얼마 전 이제 뉴스에서 뭐 다른 일본 자동차보다도 더 잘 팔렸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지만, 사실 되게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고, 그리고 노하우가 전수가 잘 안 되고, 이제 어찌 보면은 그런 운영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잘하던 그런 이제 한국의 강점이 앞으로도 계속 살리게 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컴퓨터 AI 하는 사람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 입장에서 이렇게 잘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보시면 이 여러 주요 기업들 KT나 현대, SOL, 쌍용의 50세 이상의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30대 미만의 비율은 또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수가 되기 어려운 뭐 나머지는 이제 다른 세대일 텐데 KT만 봐도 50대 이상이 53점 몇 프로, 그리고 쌍용도 34.4%, 그리고 30대 미만은 저렇게 낮은 비율이니까 그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잘 전수하고, 그래서 여러 고경력 전문가분들도 사실 같이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AI로 체계화, 자동화 이렇게 할 필요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는 이제 이런 패스파인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도전적으로 남들이 안 해본 걸 해본 다음에 성공을 하고, 그런 기업들은 이제 해외 시장에 잘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런 기업들 또 따라서 여러 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큰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에도 같이 그런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패스파인더 같은 이제 밖으로 나갈 것, 그리고 이제 주요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성과를 낼 것들, 저 이니지는 이제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초격차 기업도 만들어지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인력도 양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확산하는 기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잘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독일 이런 데 가도 지멘스 이런 이제 전통적인 제조 이제 강한 기업들도 이런 DT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더 관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